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활용한 기출문제 따라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문제는 링크를 이용해서 5번 파일을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것은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메뉴에서 사용자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시고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죠. 최대화, 맞춤 확인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엔터 5번을 눌러서 슬라이드는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 선택, 왼쪽 상단에 있는 1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이제 문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를 설정하라고 했고요.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에 맞게 작성이라는 얘기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위치를 정확하게 1번인 경우는 1번 슬라이드에 2번인 경우는 2번 슬라이드에 작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ITQ 시험에서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잘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법한 슬라이드를 먼저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스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2에서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라. 다음에 제목 글꼴 하라고 했죠. 2번 슬라이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서는 왼쪽 맞춤과 도형에 선 없음이라는 설정을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목차 슬라이드 만들어 보죠.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홈 또는 삽입에 있는 도형 메뉴에서 직사각형 메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위에 드래그 하십니다. 도형 채우기는 비슷한 색으로 윤곽선은 없다고 했으니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 메뉴에서 사각형 그룹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잘린 위쪽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도형 서식에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선택, 도형 채우기에서 색 변경, 윤곽선 없다고 했으니 윤곽선 없음. 밑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조정, 크기 조정, 위치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맞춤이라고 했는데 이 왼쪽은 목차라는 글씨가 왼쪽에 붙어 있음을 의미하고요. 텍스트 상자가 슬라이드의 왼쪽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도형 서식 메뉴에서 맞춤 그리고 왼쪽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6 버전은 아니고 2019 버전이기 때문에 메뉴가 살짝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그리기 도구 아래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2019 버전에서는 그리기 도구 밑에 도형 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꼴을 바꾸셔야겠죠. 도둠의 40 흰색이라고 했으니 홈 탭에서 도둠 40 글자색은 흰색으로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단 로고는 로고 2번이라고 했으니 삽입에서 그림 디바이스 일반적으로 내 PC에 있죠. 내 PC의 문서, 다음 ITQ, 픽처. 그림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이 경로에 있습니다. 내 PC 문서 ITQ 픽처 로고가 있고요. 시험 보실 때에는 가상 드라이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는 그림 파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그림 파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로고 2번이라고 했으니까 로고 2번 크기 조절,
위치 선정, 그다음에 조건에서 보시면 배경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림 도구 서식 메뉴에서 조정 그룹에 보시면 색이라는 메뉴 맨 밑에 투명한 색 설정 선택, 회색에서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샵은 로고입니다. 로고의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인 왼쪽에 제목 슬라이드는 도형과 로고가 있으면 안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쪽 번호가 안 보입니다.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그룹에 오시면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이게 할 거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할 거기 때문에 체크 모두 적용을 하시면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에 쪽 번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번의 제목, 부제목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딜리트, 2번에 있는 텍스트 상자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딜리트, 마찬가지로 6번에 있는 도형도 텍스트 상자도 도형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작성하는 순서는 4, 5, 1, 2, 6, 3번 순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한다고 했고요. 규칙이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시험 볼 때 내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가장 잘하는 슬라이드 먼저 작성하시는 거고요. 배점이 가장 높은 슬라이드는 4번, 5번이죠. 6번의 경우 슬라이드가 100점이지만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만드는 걸 권장합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형을 넣고 도형의 그림 채우기죠. 흔히들 하는 실수가 그림을 무조건 넣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도형의 그림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메뉴에서 위에가 비스듬한 사각형은 위에가 비스듬한 사각형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상단에 있는 0이라고 쓰여 있는 데를 기준으로 드래그 하셔서 반을 맞춰 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그림 넣겠습니다. 그림 1번.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 그다음에 파일에서 여기에서 그림 1번이니까 1번 선택. 투명도 정하라 그랬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채우기 메뉴에서 채우기 투명도를 50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해도 상관없고요. 도형 효과에서 아니면 도형 효과 메뉴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미리 보기 설정해서 또는 직접 쓰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선택, 그다음 빈 공간. 도형 안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클릭하시면 도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 선택, 그리고 입력. 자, 테두리 선택하시고 글꼴이 도둠의 굵게라고 했습니다. 도둠. 그다음에 글자 굵게. 그리고 변환과 텍스트 반사는 도형 서식에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효과, 변환,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했습니다. 역갈매기형 수장. 역갈매기형 수장이 지금 2016 버전에서는 역갈매기형 수장, 그 다음에 2019 버전에서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되어 있네요. 선택, 그리고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첫 번째 있죠? 그리고 드래그 해서 출력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반사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고 넣는 건 아까와 동일하네요. 보시면 로고 2번 삽입 그림 이디바이스 로고 2번. 제목 슬라이드 도형에서는 거의 이 로고는 작게 고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죠.
색 메뉴에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을 선택. 자, 지금 설명하면서 1번 만들어도 5 분이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만 잘하신다면 금방 만드실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죠. 항상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때는 제목을 먼저 쓰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니 출력과 같은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글꼴이 굴림의 24. 글꼴 굴림의 24는 이 밑에 있는 도형들에 대한 글꼴입니다. 제목이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밑에 도형 먼저 그릴게요. 도형, 삽입 또는 홈 탭에서 도형 메뉴에 밑에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L자 도형입니다. L자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 대칭해야겠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도형 윤곽, 도형 채우기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윤곽선 없대죠? 어디서? 위의 조건에서 선 없음. 그리고 위에는 육각형입니다. 도형 메뉴에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 드래그. 마찬가지로 선 없음이죠. 그리고 보시면 글자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은 조금 진한 색으로, 윤곽선은 없음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마자 I자인 것도 같고 아니면 그냥 대문자 I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니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글자를 입력해야 되니 텍스트 상자 빈 공간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 만드신 후에 전체 블럭 설정 글꼴이 굴림의 24니까 굴림 24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후에 복사를 해야 되죠. 이 조금 더 빠르게 편집하기 위해서 도형을 블럭 설정하시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아래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이 입력됐고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세부 조건에서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 그랬고 슬라이드 4번으로 하라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 동그라미 1번으로 여기 하이퍼링크를 주라고 했죠. 텍스트의 하이퍼링크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드래그 하시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 하이퍼링크 선택해도 되고요. 삽입 메뉴 선택 후에 링크 그룹에 하이퍼링크 선택하셔도 됩니다. 슬라이드 4번이라는 것은 현재 문서고요. 슬라이드 4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선택 확인. 자, 그럼 왼쪽에 있는 텍스트들은 이제 수정이 됐죠. 그다음 오른쪽에 로고를 그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메뉴에서 이 디바이스 그다음에 그림은 5번이라고 했습니다. 5번 선택. 그다음 알약이네요. 자르기 메뉴 선택하시고 모서리에 정확하게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자르기 메뉴와 동일하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 최대한 하얀색을 빼고 이미지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상태가 끝난 게 아니라 바깥 부분 한번 클릭해서 자르기 완성, 위치 조정.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 또는 목차가 조금 아래로 왼쪽으로 치우쳤다. 그럼 블럭을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미세 조정은 키보드로도 가능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도 만드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습하시면 스피드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나는 할게요. 3번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상자죠. 텍스트 상자를 넣기 위해서 제목 I번 디지털 마케팅. 자, 텍스트 상자 위에 거 아래 거 시험을 보실 때 영타가 어렵다고 하시면 아랫부분에 한타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분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영어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한 수준 감소를 해야 됩니다. 한 수준 감소를 할 때는 탭키 또는 상단에 있는 단락 그룹의 홈 탭의 단락 그룹에 목록 수준 늘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영문 입력하실 때 that search에서 Shift 엔터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를 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상단에 있는 디지털 마케팅은 문단은 다이아몬드고 굴림에 2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는 단락 그룹의 첫 번째에 있죠.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공문서 규격은 원래 글머리 기호 뒤에 한 칸 띄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체크 문단이니까 체크 문단 선택 한 칸 띄워주시는 게 맞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이랑은 다이아몬드 문단은 이 글머리 기호가 있는 문단은 굴림에 24라고 했으니 굴림에 24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문단은 굴림에 20이죠. 굴림 2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테두리 상자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블로그 설정하신 후에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라고 했으니 줄 간격은 단락 그룹의 이 부분이 줄 간격이죠. 줄 간격 1.5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Shift 엔터를 쳤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안 쳤기 때문에 that search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상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that과 search까지만 오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가 잘못됐군요. search. 이렇게 해도 저렇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뭐 2번 더 썼을 수도 있고 edge까지 와야 되는데 search 했는데 모바일, 폰스 앤 어더 디지털 미디어까지 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럴 때는 that에서 Shift 엔터 그다음에 넓혀 주시고 상자를 넓혀 주시고 search에서 Shift 엔터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Shift 엔터는 글머리 기호가 나오지 않도록 강제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뭐냐면 파워포인트는 텍스트 상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경우 상자에 맞게끔 글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선택,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옵션이라는 메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A번에다 오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보시면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해제하시고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시면 텍스트 상자가 크던 작던 글자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닫아주시고 이제 텍스트 상자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아랫방향 키를 이용해서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다 지우시면 글꼴이 잘못될 경우도 있으니까 능력껏 그냥 두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굵게는 안 넣었군요. 지금 보니까 굵게는 어쩔 수 없이 늦어서 따로따로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도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엔터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고 나서 밑에 동영상을 삽입해야 돼요. 그죠?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비디오 메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문제지에도 나와 있지만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문서 폴더에 그리고 ITQ 픽처에 동영상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위치 조정하시면 되고요.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조건에서 보시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선택, 비디오 도구라는 상단의 메뉴에서 재생 메뉴 선택,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이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시면 반복 재생. 요 두 가지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번 슬라이드가 또 끝났네요. 자, 4번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제목 먼저 쓸게요. 자, 4번 슬라이드의 경우는 동그라미 1, 2, 3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를 먼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표의 사이즈에 맞게끔 도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표를 가장 먼저 만드시는 거고요. 현재 표는 열이 3개, 행이 3개죠. 그래서 표삽입 선택하시고 13개, 행 3개를 만들어 주신 후에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이라는 스타일을 주라고 했습니다. 표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 눌러서 상단에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5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들었을 때 출력 결과물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지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략 크기를 조정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내용을 입력할 때 두 줄 한 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고 엔터, 마케팅 하고 엔터 해서 내용을 이렇게 두 줄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럭 설정하시고 홈 탭에서 도둠, 그다음에 크기는 18이라고 했으니 18로 바꾸시고 조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하라는 조건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구의 레이아웃 메뉴를 가 보시면 맞춤 그룹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2개 다 해 주시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줄에서 엔터 치고 다음 줄을 입력했기 때문에 출력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상단과 왼쪽에는 도형을 삽입할 거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표의 크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질한 도형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배지 메뉴 하나 선택하시고 대충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너비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표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메뉴에 보시면 셀의 너비가 있습니다. 셀의 너비가 현재 6.6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에서 6.69로 너비를 맞춰 주시면 동일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대략 그려서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군요. 그다음에 조절점을 이용해서 반원처럼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69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형이 밑에 있는 도형의 가운데로 정확하게 오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은 이렇게 드래그해도 잘 맞는데요. 이럴 때는 밑에 도형 클릭하시고 맞춤 메뉴에서 중간 또는 가운데 한번 해 볼까요? 중간? 중간 맞췄더니 중간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도형은 약간 짙은 색 그냥 둬도 될 것 같고요. 위에 도형의 색깔은 좀 흐린 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형에 선 없음 이런 메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용을 정의로 입력을 할게요. 정의. 근데 글자색이 검정색이네요.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에 그다음에 18이죠? 글자색이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블럭을 설정하신 후에 우리 줄 맞춰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옆에 복사하시면 아주 크기가 딱 맞는 사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각형이 도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네요. 동일하게. 그래서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대충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셀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메뉴에서 보시면 높이가 2.91이래요.
그럼 다시 도형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에서 높이를 2.91. 이건 제가 만든 도형이고 여러분들은 도형이 틀릴 테니까 표의 높이도 틀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형을 만들었고요. 여기선 조건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선택, 도형 서식 메뉴에서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 메뉴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습니다. 중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빼고 다 삭제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선택, 삭제, 삭제. 그다음 왼쪽에 있는 중지점 1번을 짙은 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색 메뉴에서 짙은 색 선택.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 2는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형 아래쪽이라는 조건은 종류가 선형이고요. 방향을 보시면 요게 선형 아래쪽이거든요. 중지점 2를 짙은 색으로 하셔야 정확하게 선형 아래쪽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자, 그다음에 온드, 그다음 미디어라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홈 탭에서 도둠이고요. 글꼴은 18 검정색. 이렇게 하신 후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맞아야 되는데 뭐가 안 맞죠? 조정해서 맞추면 되겠죠? 한쪽으로 기울어서 만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높이가 틀린가 봐요.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보면 얘네들을 블럭 설정하시고 행 높이 각계를 하시면 행의 높이들이 다 동일해져요. 그리고 이걸 약간 작아서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키보드로 미세하게 높이를 볼까요? 한번 레이아웃에서 보니 셀의 높이가 6.69 도형 서식도 높이가 뭐죠? 잘못 봤나 봐요. 레이아웃에서 너비 볼건 2.91이네요, 높이가. 그다음에 얘는 도형의 높이는 2.91이 아니었군요. 그러면 블럭 설정하고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2.91. 뭐 이렇게 안 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하시는 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좀 덜 맞은 것 같아서 오른쪽 맞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표가 끝나죠? 자, 그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차트. 차트 만들기. 자, 차트 만들기 마찬가지로 제목을 가장 먼저 쓰시는 거고요. 차트 메뉴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조건에서 묶은 세로 막대에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 엑셀 창이 열리면 계열 1에 이미지를 써야겠죠. 자, 이미지를 쓰시고 현재 차트에서 두 줄로 보이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그죠? 커서가 깜빡거린 상태에서 엑셀에서는 한 셀에서 강제로 두 줄을만 입력할 때는 Alt 엔터입니다. 이미지 검색 쓰시고 계열 2에 구매하기 Alt 엔터 클릭. 그다음에 AR, 그다음 게임, 라이브, 챗이군요. 챗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항목 1에는 21세 미만이죠. 그다음 가로 안에 퍼센트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21세 이상 퍼센트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현재 21세 미만 이상의 퍼센트가 안 보일 경우는 A와 B열 사이에 세로의 선이 있죠. 여기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랫부분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57.0, 36.8, 21.5, 24.8, 그다음에 61.7, 58.5, 28.6, 23.6, 30.6.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는데요. 여기서 흔히들 하는 질문이 뭐냐면 출력 결과물에 보면 57이 0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설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그다음에 숫자에서요. 소수자리를 한 자리로 통일을 해 주면 한 자리씩밖에 없죠. 57.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항목 상과 4는 필요 없으니 여기에서 파란색 조절점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사라집니다. 출력 형태는 지금 이미지 검색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건 틀리죠? 그래서 행과 열을 뒤집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 행렬 전환 메뉴 있죠? 행렬 전환 메뉴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엑셀 시트 창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닫겠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숫자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그럴 경우는 데이터 편집 눌러서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상단에 있는 차트,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입니다. 차트 영역 선택, 그다음 홈 탭에서 도둠의 그다음에 16이라고 했습니다. 16. 그다음 외곽선이란 얘기는 테두리의 요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안 보이던 도형 윤곽선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트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트 내용을 입력하고 제목 내용 입력하고 궁서 24 굵게를 했습니다. 홈 탭에서 궁서 굵게 24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옵셋 오른쪽이래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다음에 윤곽선이죠. 외곽선은. 그다음 그림자 메뉴에서 옵셋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그다음 채우기에서 차트 영역에서 채우기가 노란색이 됐습니다. 채우기에서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 그다음 그림 영역에서는 흰색이라 했습니다. 그림 영역 선택, 채우기는 흰색. 눈금선 없네요. 눈금선 클릭, 딜리트. 그다음에 데이터 계열 21세기 이상은 21세 이상 계열이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했습니다. 21세 이상이니까 주황색 계열 선택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다음에 21세 이상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 선택 확인. 그다음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보여요. 그쵸? 이 선은 윤곽선에서 회색 계열 선택하셔도 좋고요. 이왕이면 회색 계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표의 색이 회색으로 나올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셔도 선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색 계열로 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다 전체가 검정색 바꿔야 되니까 회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범례는 범례에서 지워도 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조건에서 값 표시하라 했습니다. 이미지 검색에 21세 미만. 이미지 검색에 21세 미만이면 여기네요. 그죠? 21세 미만 회색 계열입니다. 회색 계열 선택, 한 번 더 선택,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 값이죠. 62.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아까 여기선 소수자리가 나왔는데 소수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서식 그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소수자리 0 하시면 0 하고 엔터 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출력 결과를 보니 오른쪽은 0에서 80까지고 20이네요. 그쵸? 그래서 20 증가죠? 최대값이 80 그다음에 주 단위가 늘어난 값입니다. 20 마찬가지로 소수자리 없네요. 0 엔터 누르시면 동일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동일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2% 부족한 건 요 선이에요, 선. 요 선. 요 선의 꺾은 선형의 색깔은 안 바꿔도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바꾸고 싶다. 그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리고
계열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선택, 표식이라는 메뉴 선택.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 누르시고 기본 제공이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형식이 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크기를 10 정도로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을 넣어야 되죠. 이 도형은 도형 삽입이라는 기능에 나와 있고요.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의 위로 향하는 화살표네요.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내용 입력하죠. 이미지 엔터 검색. 글자 크기 나와 있습니다. 굴림의 18, 굴림 18, 검정색이네요. 그다음에 검정색. 굴림의 18 했더니 너무 큽니다. 도형을 조금 넓혀줘 볼까요? 되는지. 크게 해야 되네요. 더 크게 하고 여기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머리를 조금 늘려줘도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커져 보였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스타일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비슷한데 안 비슷한 거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죠?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끝. 세트 끝났습니다. 마지막 6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제목을 입력했고요. 도형 입력하겠습니다. 모서리가 접힌 직사각형이고요.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 왼쪽에 있습니다. 모서리가 접힌 직사각형 하나 선택. 그다음에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 색 변경해야겠죠? 흐릿하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일반적으로 윤곽선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원래 검정색의 두께는 4분의 3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얇은 것들. 그다음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하겠습니다. 오른쪽 것과 왼쪽 것은 동일한 사이즈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 그다음에 오른쪽 거 좌우 대칭. 뭔가가 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했고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이 선이 얇고요. 색이 이 정도다. 그리고 글꼴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홈 탭에서 굴림 그다음에 18로 바꾸고 검정색. 여기다 직접 글씨는 쓰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 만드는 모든 도형의 색은 이 색으로 할 거고 두께도 이렇게 할 거고 글꼴도 바꿀 거다.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하시면 글꼴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와 그다음에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아트 상단에 있는 도형은 십자형이죠. 도형 십자형을 선택해서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구분이라고 썼고요. 왼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삽입에 스마트 아트 메뉴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기형이었나요? 톱니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를게요. 그리고 화살표가 여기에 있네요. 그쵸?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디지털 그다음에 한 줄 밑으로 내릴 때 쉬프트 엔터입니다. 광고라고 입력하면 이 두 개는 지워야겠죠. 왼쪽에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두 개가 있네요. 딜리트 백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만들고 나서 크기 조절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위치 만들어 주시고요. 스마트 아트의 글꼴은 스마트 아트는 따로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때 상 안에 있는 도형 스마트 아트가 조금 작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그럴 때는 조금 수동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저는 키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해 놓고요. 옆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스마트 아트 그리고 프로세스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목록형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목록형 목록형에서 세로 상자 목록형 확인.
그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웹사이트, 그다음에 검색 엔진, 다음 소셜 미디어 마케팅.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게 두 개가 지금 한 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키들을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 높이도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요. 그러면 요렇게 조절하시고 안에 있는 요것들만 살짝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예, 글씨가 작아졌네요. 왜 작아졌는지 모르겠네.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바뀌네요. 그럼 뭐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요. 자, 두 개의 도형을 넣었으면 스마트 아트를 넣었으면 이제 글꼴을 변경해야 되는데 안 변경되죠.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굴림. 그다음에 18 바꿔주시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 스마트 아트의 경우는 글자의 크기를 꼭 조건에 맞게끔 안 바꿔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조금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안에 있는 도형을 Shift 드래그를 이용해서 넓혀 주시면 조정이 되죠. 옆에 있는 이 화살표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도 굴림에 18. 마찬가지로 도형을 살짝 여기서 블럭 설정하시고 옆으로 가져가시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색 변경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색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색 변경해서 원하는 색으로 설정, 그리고 마찬가지 옆에 있는 것도 색 변경해서 설정. 그리고 조건에서 왼쪽 거는 만화, 오른쪽 건 광택 처리죠. 왼쪽 거 선택,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만화가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웹사이트는 광택 처리는 첫 번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색이 너무 틀리네요. 요걸로 그냥 갈게요. 동일한가요? 틀리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글자는 글자색이 검정색이네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어머나. 하나만 선택됐네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도형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 도형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점선 도형을 먼저 만드는 건데요. 저거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도형의 채우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가 동일한 색깔이니 윤곽선은 검정색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두꺼운 도형의 윤곽선은 2와 4분의 1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시에서 이 도형의 선은 점선이 아니라 파선입니다. 두꺼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고객이 들어가는 이 도형은 조금 편집을 요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 메뉴에서 블록 화살표의 설명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라는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이 도형과 출력 결과가 동일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조절점이 4개나 있어요. 화살표 조절점이. 그래서 보시면 이게 목을 조절하는 도형이거든요. 목 조절을 이렇게 하고요. 이건 사각형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도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봐도 비슷해지죠. 근데 좀 뾰족해 보인다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조절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도 이렇게 뭉툭하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 조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동일하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이쪽으로 줄여야겠네요. 여기에 고객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현재 아까 기본 도형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모든 글꼴이 지금 굴림이죠. 굴림이 18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는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이죠. 그래서 오각형이 아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되게 크니까 좀 넓힐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UI 있습니다. 다음 요 홈페이지는 구름이죠. 기본 도형에 보시면 구름을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홈페이지라고 쓰면 되겠죠. 조금 더 커져야겠네요. 넓이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매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 다음 전환은 이걸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 좌우 대칭. 자, 아래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도형은 홍보라고 들어가 있는 도형은 사각형 그룹에 있는 거죠.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려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 도형은 현재 상하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하 대칭을 하시고 내용을 쓰면 거꾸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셔서 도형이 아닌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홍보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 이용할 때는 이 글꼴은 원래 글꼴과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높여서 미리 그냥 수정하고 갈게요. 굴림에 18 이렇게 하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옆에는 광고라는 별이죠. 그래서 별 밑 현수막에서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세로 방향으로 광고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색은 조금 이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대라는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기본 도형인데 순서도 메뉴에서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지연을 도형을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거를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리텐션이라고 쓰고 크기를 조정하셔야겠죠. 먼저 오른쪽에 긴 도형을 먼저 만들어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신다면 좌우가 똑같은 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죠. 응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요 흔히들 하는 실수입니다. 별 밑 현수막에 있는 도형인데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많이들 쓰죠. 별 밑 현수막 그 다음에 드래그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돌리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살짝 졸라주고 프로모션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조절점이죠. 연결점이죠. 그래서 연결선에서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사각형 도형에다 마우스 올리면 점이 나오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두꺼운 선은 두께가 2와 4분의 1로 하시는 게 좋다고 했고요. 화살표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화살표의 종류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형들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색만 변경하시면 되겠죠. 색 변경만 하면 되니까 조금 시간이 빨리 시간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빠르게 수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여기 내용 안 썼군요. 구매. 자,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나면 이제 조건에 맞는 것을 해야겠죠.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건데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이라 했습니다. 그룹화를 하실 때는 크게 감싸셔야 되고요. 크게 감싸실 때 이 스마트 아트까지도 다 점이 찍혀서 그룹화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만드실 때 스마트 아트의 크기를 선택하는 사각형들은 항상 도형 안에 있는 걸 권장드려요. 이렇게 하신 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그룹 메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도 크게 감싸서 그다음에 그룹화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내기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 선택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주실 때는 나타내기 그룹에서 하시는 겁니다. 끝내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내기. 나타내기는 너무 빨라서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선택 닦아내기랍니다. 그래서 나타내기 그룹에서 닦아내기. 그다음에 방향이 오른쪽에서래요. 그래서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미리 보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1 번과 2 번이 선택되면은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고요.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졌는가 확인하고 싶으실 땐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하시면 첫 번째 그룹 28로 되어 있는데요.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 선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닦아내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 번 파일에 대한 파워포인트 1 번부터 6번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을 학습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